안녕하십니까. 에덴셀 연구소의 이강우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분자자연치유의학과 그것을 실행하는 원리와 원칙인 에덴셀 미토콘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자자연치유의학이 무엇인지 제가 제창한 이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은 응용과학이지요. 생물학이라든지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해부학, 해부생리학, 병리학, 그 다음에 면역학, 분자면역학, 분자생물학, 이러한 그 다음에 영양학, 여러가지 생명과학의 기초과학들이 임상에서 연구되거나 기초과학들을 전부 응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정말 치료하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응용과학으로서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응용과학인 의학이 치료적 중심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치유와 치료의 의미를 우리가 새로 정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료의학, 큐어하다, 치료하다는 영어로 큐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퓨어링 의학이 지금의 의학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학, 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어떤 질병에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치료라는 말은 사실은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지 자연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를 새로 개발했다 하면은 당뇨병의 현상, 혈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는 약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치료약물을 개발할 때 당뇨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포의 근본적인 문제,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불을 매일 끄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라는 말과 자연치유라는 말의 엄밀한 정의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사실은 세포에게 강제적으로 무언가 물리화학적인 조치를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도 치료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세포에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포 약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좀 더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좀 더 깊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세포 여기 피부세포가 예를 들면 밑에 각질세포는 한 이틀 살고 죽고 세로세포 분열로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피의 세포들은 세포들의 평균 수명이 한 1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15일 따는 동안 표피에 있는 세포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좀 더 오래 살아라. 좀 더 열심히 단백질 합성해라. 좀 더 피를 더 빨아먹고 영양분을 더 빨아들여라. 어떻게 여러분들의 명령을 듣습니까? 물론 우리가 화학적으로 어떤 약물을 가하면 조금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얘들은 이 세포 하나하나는 스스로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설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덕에 저와 여러분들이 37조 개의 세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은 세포들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 한 개당 수천 마리씩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37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명이 10일인데 매일같이 분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잘 살아야 세포라는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로 우리는 또 세포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단백질 합성 공장을 돌리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필요한 만큼 합성해서 세포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악자까지 살아남고 죽을 때는 또 소리 없이 스스로 사라지는 세포 자멸사 방식으로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또 새로운 젊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로 분열을 해서 사라진 세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스스로 세포가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실제적인 존재로서 자연치유력을, 자전복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포가 스스로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메커니즘, 이것들은 이미 생리학 교과서에 하나씩 분자적인 수준에서 규명되어 있습니다. 생리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세포가 어떻게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또 생화 공부를 처음부터 세포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시 한번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포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단백질을 수명을 다하고 분해시키고 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독을 하고 악착같이 해독을 하고 악착같이 미토콘드리아가 분열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에너지로 세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어떤 단백질을 10여만 가지 단백질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고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포는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존재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포의 그러한 원리를, 세포의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관점에서 세포가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질병 상태에 빠졌을 때 세포는 스스로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복구하는 노력에서 세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물리화학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지, 어떤 영양학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세포를 괴롭힐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의학은 당장에 정상을 급한 불을 끈다고 많은 치료화학적인 약물을 만들고 물리화학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놔두고라도 많은 치료 약물을 개발했는데 약사로서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급한 불은 끌 수 없어 당장의 정상은 개선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약물 분자들은 세포에게는 제노바이오틱스, 즉 생체 이물질 분자라서 세포의 자연복구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뜨리는 독성 분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약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은 독성 분자라고 저희가 약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독성 분자이기 때문에 약사나 의사에게 면허를 줘서 조심스럽게, 꼭 필요할 때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처방해서 사용하라고, 약물 상호작용을 많이 공부하고 음식물과의 상호작용도 공부하고 필요한 정상에 이 약이 적당한지 저약이 적당한지 사람의 실제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국가에서 면허를 준 것이, 그것이 약사 면허증이고 의사 면허증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약물들은 독성 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독성 분자를 계속 반복해서 먹이고 건강이 근본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약간 주제가 다른 쪽의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수십 편 나와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는데, 연구자금을 어떤 기부단체에서 연구자금을 주면 어떤 질병 치료의 목적에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라, 무슨 질병을 연구하라, 제약이나 뭐 이런 질병 연구나 좋은 뜻에서 많은 연구자금이 기부자들이 기부를 해서 어떤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연구자금을 대어주면 연구자금이 대체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8, 90% 정도의 연구자금이 몇 년 뒤에 본전을 뽑는 연구자금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물 개발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한다면은 물론 10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면은 우선 당장에 돈이 되니까 본전을 빨리 뽑는 연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당장에 돈이 빨리 됩니다. 당장에 사람들의 정상의 고통이 좋아지고 정상이 좋아지고 눈으로 보이는 정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되고 당장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어떠한 약물이든지 간에 몇 밀리그램, 몇 그램은 아니죠. 적어도 많아야 몇백 밀리그램, 300mg, 500mg, 몇십 밀리그램의 그 작은 약물이 생체 이물질 분자로서 독성 분자로서 의사나 약사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처방해야 되는 그러한 독성 분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악착같이 살아남고자 하는 세포의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데는 분명한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순기능이 있지만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그것을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죠. 많은 만성 환자들이 어떻게 악화가 되어 왔는지 대학병원의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물을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장식 의료체계에서 반복된 약물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늘어가는 그런 당뇨병, 고지혈병 환자들이, 고지혈증 환자들이 본인의 자연치유력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병이 악화되어서 한꺼번에 먹는 약이 5알, 10알씩 되는 환자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학이라는 응용과학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창한 것이 분자 자연치유의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왜 분자 생물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분자 생물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매일같이 11만 가지의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숫자의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단백질을 합성을 명령하는 것이 유전자의 활성입니다. 유전자가 단백질 합성을 명령하는 명령어니까 유전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단백질을 합성했다가 수도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입니다. 그것도 다 밝혀져서 개인별로 그것에 맞게 또 세포는 24시간 영양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약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애가 태어나서 무슨 녹항생 야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녹항생 야채를 먹어야 합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무엇을 먹습니까? 모유를 먹지요. 분유를 먹지요. 이유식을 먹지요. 거기에 녹항생 야채가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녹항생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먹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큽니까? 약간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너무나 많은 식품들이 과잉된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그 의학을 제창한 것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몸의 세포를 10억 내지 100억 배 확대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분자구조를 DNA의 분자구조, DNA 염기 서열, 그리고 어떤 단백질의 분자구조, 해독성 단백질의 분자구조, 예를 들면은 포록시다제라, 카탈레제라든지 헤모글로빈이라든지 페리틴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효소라든지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라든지
이런 분자 구조들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교과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분자 기계로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어떻게 단백질을 합성하는지 전 과정에 대해서 분자 수준에서 분자 구조를 밝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생화학 교과서 표지에 아예 분자 수준의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분자 수준의 삶이라고 어떤 생화학 표지에는 분자 수준의 삶이라고 분자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에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분자를 생체 세포가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24시간 생체 분자를 합성하고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자연 복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장났을 때 스스로 DNA까지 수리하는 기능까지 다 밝혀졌습니다. DNA가 후천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독성 분자에 의해서 DNA 분자가 고장이 날 수 있고 후천적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전자 수리 효소들을 만들어서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리한다는 것이 생화학 교과서에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그런 분자 구조에 대해서 구조의 실체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몸을 적어도 10억 배 내지 100억 배 확대했을 때에 분자 수준에서 기초과학은 다 알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과학의 지식을 응용해서 자연치유 관점에서 세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자연치유를 위해서 세포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우리가 세포에게 도와줘야 될지 기초과학 지식을 응용해서 진정한 자연치유 의학을 정립을 하고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찾아가자. 그리고 거기에 관한 원리와 원칙을 세워놓고 연구하자 하는 것이 제가 제창한 분자 자연치유 의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27살 때 난치성 질병에 걸려서 군대 갔다 와서 원형 탈모증이 심각했고 건선이 심각해서 장가도 못 갈 뻔한 건선이 점점 심각해져서 도대체 이것이 병원에 다녀도 제대로 안 되고 현대의학의 치료의학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도대체 신이 우리가 진화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신이 설계를 잘못했든지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네.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의 방법이나 치료의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7살 때였습니다. 제가 약학대학에 복학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치료의학이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치료제 중심으로 당장 급한 불 끄는 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서양의학의 치료의학이 상당히 많은 인류의 생명유지 연장이나 많은 것들이 순기능적으로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치성 질환의 치료의 한계를 드러낸 이유가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치료의학적으로만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발생한 것입니다. 마치 치료의학은 누가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배 밑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이 새서 물이 조금씩 큰 배에 새어 들어오는데 도무지 물 새는 구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매일 조금씩 들어오니까 배가 기우뚱 하니까 밑바닥에 새는 물을 매일 그 물이 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우선 배 밑바닥에 배에 차오르는 물을 매일 퍼내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기존의 치료의학입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분자 자연치유학은 그와 반대로 배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찾아내고 그 밑에 있는 부품을 몽땅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것이 분자 자연치유의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세포들이 알아서 하지요. 여러분, 세포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많은 치료 한의사, 의학사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작 일은 누가 합니까? 의사 선생이 수술을 하면 배를 갈라 놓으면 그 뱃살이 수술 자리를 꿰매어 놓으면
그 세포들은 누가 자기들이 알아서 붙지 않습니까? 세포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약을 주면 세포들이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정하게 해독을 하니까 24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또 12시간마다 약을 먹지 않습니까? 세포들이 알아서 해독을 하지요. 정상 개선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누적이 되면 우리들의 자연치유약, 우리들의 생명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불을 꺼야죠. 또 좋은 치료제를 개발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계속 옳다고 주장하시면 안 되고 그와 동시에 보다 좀 더 그 급한 불을 끄면서 배가 당장 침몰해 가는데 물을 당장 퍼내어야지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을 개발해야죠. 치료의학에서. 그것을 하면서 자연치유력을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치유의학적인 방법을 더 연구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치유의학이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통합의학이라는 용어가 있고 통합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세포의 전체적인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일정한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의 기능의학적 치료법들도 보면은 단편적입니다. 총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보고 연못이라는 생태계 전체를 보고 접근하면서 이 분자 자연치유의학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시간에 뭐 나중에 또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를 보고 생태적인 우리 몸 전체의 생태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보고 그 분자 자연치유의학의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고 연구를 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세포 하나하나만 가지고 또 고치려고 덤벼드는 또는 기능적인 문제 하나하나만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분자 자연치유의학을 같이 병행해서 만성 환자를 근본적으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게 하자. 분자 자연치유의학을 발달시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바르게 완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학의 기간을 더 단축하고 근본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임상사례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 유전자 결손 희귀 질환까지도 저희가 정상화한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분자 자연치유의학으로의 방향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기존 치료의학과 분자 자연치유의학을 병용해서 난치성 환자들이 만성화되는 것을 조기에 막을 수 있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자 자연치유학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